고기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지만 고기가 요즘은 발암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가는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철이면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거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고기죠. 그래서 고기 한번 먹으러 갈까? 우리 고기 한번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고기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지만은 고기가 요즘은 발암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소세지, 햄, 핫도그 등의 가공식품을 성면이나 담배처럼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붉은 고기의 섭취 자체를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고기 자체가 대장암은 물론이고 췌장 그리고 전립선 등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붉은 고기류에는 여러 가지 고기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돼지나 소 외에도 말, 양, 염소고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를 과연 먹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건지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암 예방 분야의 권위자이신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그런 오해와 편견 그리고 바람직한 고기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기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고기를 먹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 그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예.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고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붉은 고기 뭐 적색육이라고 하죠. 또 가공 그 육류들이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인식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에 지금 프랑스 리옹에 이제 소재한 그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 혹은 암연구 기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색육은 사람한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군으로 분류를 했고 이제 조금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한 식품들은 사람한테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룹 1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학술적인 자료들은 그 암 중에서도 특별히 대장암이 이 붉은 고기 섭취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암과 고기 섭취가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각종 연구를 통해서 사실 확인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대장암이 어떻게 해서 고기 섭취와 연관된다고 보시나요? 이 국제암연구재단하고요. 미국의 그 미국 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백서를 이제 쭉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 놀랄만하죠. 왜냐하면은 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암 발생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의미의 사실은 그 2위가 아니고. 근데 이제 1위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헝가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10만 명당 몇 명이 대장암에 걸렸느냐를 보는데 남녀 통틀어서 한 45명입니다.
예. 이게 이제 2018년이고요. 근데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예. 10만 명당 약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에 거의 서너 배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대장암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 이 식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그 중에서도 육류 소비량이 특히 적색류,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제 고기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예. 그에 뒤따라서 대장암도 그렇게 유병률이 늘어났다,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인과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게 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 거의 뭐 유일무이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고기를 뭐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그 미국 암연구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예. 거는 있죠. 그래서 예. 거기에 따르자면은 고기를 일주일에 예. 500g 이상을 섭취하면은 암에 대한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하에서는 육류 섭취에 의한 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과연 어떻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한 섭취 요령인지 몇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3년도에 미국 환경보호국 데이비드 디마리니 박사팀이 플러스원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은 구운 고기와 대장암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 1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암 발생 위험이 고온에서 바싹 익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을 포함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가지고 서 교수님과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직접 고기만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여서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드마리니 박사 팀의 이 논문에 보면은 잎이 넓은 채소를 곁들여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서 교수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그 논문은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이제 흥미로운 것은 고기를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하는데도 고온에서 예. 오랫동안 이 쿠킹을 하다 보면은 그 발암 물질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 예.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십자과 채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섭취하는 뭐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와 예. 같은 그런 것들 같이 혹은 샐러드로 예. 섭취했을 때는 고온에서 섭취한 스테이크를 섭취했을 경우라도 발암 물질이 상대적으로 그 십자가 채소를 먹지 않은 경우보다 덜 그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삼겹살이나 등심 예. 고기를 먹을 때 예. 그런 뭐 브로콜리도 먹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상추라든지 예. 깻잎 예. 또 뭐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것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은 채소지만 예. 오히려 또 더 풍부한 예. 이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거나 혹은 몸 밖으로 배설시킬 수 있는,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상의 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기를 직화해서 먹기보다는 삶아서 먹는다든가 네. 예, 아니면 이제 고기 국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꽤 많았었는데 예. 또 실제로 그렇게 먹어온 우리 그 전통 식단을 갖고서 생활해온 장수인들이 대부분 이 음식 섭생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예.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수육 형태나 뭐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게 직화를 익혀 먹는 것보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고기를 요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예. 천천히 예. 하는 것이 직화하는 것보다 좀 나을 것이다. 뭐 햄버거도 그렇고 스테이크도 겉에 이렇게 그을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그 발암 물질의 대표적인 벤조파이렌 같은 것이 사실 이제 많이 침착이 되는데 예. 고기하고 이제 대장암의 관련성을 봤을 때는 이 단백질에 있는 예. 아미노산이 변성된 그 헤테로사이클 아민들이 더 사실은 그 발암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 근데 그거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베큐 외에도 어떻게 뭐 수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찜을 한다든지 예. 그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것이다 하고 이제 미국 암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기를 굽다가 좀 탄 부분이 있으면 가위로 잘라내서 먹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한번 먹을 때 그렇게 잘라내는 건 크게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약간 예. 고기가 걸린 거를 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사실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떼내고 예. 섭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일부 SNS 같은 데는 그러면은 그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우회성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예. 뭐 아픈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떠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요. 예. WHO에서 이제 분류한 그 예. 가공육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예. 또 적색육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도에 발표한 것이 조금 성급한 발표가 아니었느냐 하고 이제 혹자는 좀 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역으로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런 고기를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발암성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소스고 네. 뭐 철분, 아연, 예. 기타 비타민도 포함하고 있는데 안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설명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네. 추천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500g이라는 것을 예. 하나의 절대치는 아니지만은 예. 어떤 그걸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네. 그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 고기 섭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 암 환자들도 고기를 먹는 게 나은 건가요? 붉은 고기하고 대장암, 그러니까 예. 암 중에서 대장암을 국한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그거를 섭취하면 WHO에서도 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정상인의 경우에 그 적색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예. 고온에서 조리했을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 예. 암 환자들이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암 환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일부지만 정상세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세포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려면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예. 그래서 고루고루 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고기를 전혀 안 먹는다는 것은 예. 오히려 그것은 정상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혀 섭취 않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100% 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올바른 고기 섭취 요령에 대해서 서울대학대 서영준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붉은 고기나 아니면 가공육 등의 여러 가지 그 고기류를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최근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섭취하면서도 섭취하는 요령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한다는 것은 고기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먹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라도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맛있게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아이들한테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영준 교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